안녕하세요. 예, 세력자ትን 교수입니다. 뭐 이런 데서 점상을 갔네요. 안 보이죠? 여기 상 갔습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점상 간 거예요. 이런 데서 또 가네요. 여하튼 오늘 뭐 지수가 날라갔죠. 뭐 이게 지수가 올라간 거에 대한 뭐 그런 개념으로서는 이게 좋은 소식이지만 올라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해외 차트 뭐 잠깐 볼게요. 괜찮죠? 나름 요 라인에서 괜찮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미국장 계속 좋은데 오늘은 미국장이 종가 비슷하게 0.03에서 거의 0%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은 예를 들면 우리 장은 0%에서 근처에서 올라가든가 살짝 갭뜨든가 약간 마이너스든가 종가에서 올라가든가 요런 애들. 그죠? 미국장이 0%에 가까운 데서 끝났으니까 0.03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종가 그 전날의 종가 근처에서 올라가거나 뭐 약간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거나 약간 갭떠서 올라가거나 뭐 종가에서 올라가거나 요런 애들 위주로 이제 잡으면 되는 날은 결국은 아무거나 다 잡아도 되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상승세로만 올라간다면 근데 오늘은 상승세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코스피만 갔군요. 코스닥은 이제 좀 문제, 코스피가 날라갔어요. 제가 아까 이제 코스피를 보고 이거 보세요.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여기랑 우리 알죠? 이격과 이격이 생기면 양봉과 양봉의 이격이 생기면 뭐가 있다? 음봉으로 여기를 채운다. 반대로 음봉과 음봉의 이격이 있으면 여기를 뭘로 채운다? 양봉으로 채운다. 우리 알고 있죠?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모양새가 이래요. 그래서 올라갔어도 그냥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갭을 떠서 올라가면 언젠가는 여기와 여기를 음봉으로 메꿔야 되니까 당장 메꾸든가 나중에 메꾸든가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코스닥은 조금 조정을 해줬어요. 그죠? 아이고. 코스닥은 조정이 아니군요. 잠깐 정신없네요. 좀 코스닥이고 코스닥은 1.26 잔잔하죠. 잔잔합니다. 조정이 아니라 잔잔하게 말이 잘못 나왔네요. 잔잔하게 갔는데 코스피가 조금 코스피가 조금 위험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요만큼만 봐도 조금 모양이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많이 너무 모양이 올라왔죠. 특별한 조정 없이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온 거예요. 거의 여기서 얘를 지금 똑같이 그려보자면 올라가면서 물량도 받고 구라도 치고 횡보도 좀 해주고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윙, 윙, 윙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다르죠. 뭔가 하는 거 하면서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그냥 확 올라가는 거하고 경우가 달라요.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무너질 때도 어느 정도는 양심껏 무너지는데 대책 없이 막 올라가는 애들은 무너질 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수직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낙하 속도가 뭔가를 하면서 올라가는 애들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렇게 물량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슈팅식으로 하나 둘 셋 확 슈팅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무너질 때도 이렇게 수직으로 무너집니다. 그 낙하 속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하고 속도가 달라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하고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하고 이 속도가 얘하고 다릅니다. 얘는 이평선이 있어도 이평선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무너진 애들은 딱 튕기거나 깨지더라도 이렇게 뭔가 완만한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수직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수직으로 떨어지면 이게 완충 역할을 못하고 그냥 이게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올라간 애들은 수직으로 올라간 애들은 꼬꾸라지는 것뿐이 없어요. 지금 이 코스피가 이렇게 늘어지게 봐서 그러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수직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봤자 뭐 여기서 지지를 할 것 같긴 해요. 3,300포인트에서 그죠? 뭐 거기를 깨기에는 조금 무리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기에는 좀 왜냐면 내려오는 것도 막 내려오다 보면은 내려오는 것도 질려요. 내려오다 보니까 질리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물량도 받고 횡보도 좀 해주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워낙 내려갈 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수직으로 올라온 게 떨어지는 각도는 이렇게 떨어질지언정 그렇다고 좀 이게 몇 포인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2,500포인트에서 4,400 오늘 몇이야 코스피가 4,457 2,500에서 4,457 거의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간 게 이게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겠죠. 뭐 내려오면서 뭔가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히스토리가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모양새가 지금 코스피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뭔가 스펙타클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종가가 여기였는데 아래 꼬리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있는 애들은 종가에서 갭을 떠서 올라가는 애들이 많고요. 코스닥 애들은 아래 꼬리를 달거나 코스닥 애들은 지수처럼 아래 꼬리를 달거나 종가에서 그냥 올라가거나 아래 꼬리 아니면 아래 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살짝 갭떠서 여기서 종가에서 살짝 갭떠서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오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것저것 보면 저 뭐죠? 조건 검색 보면은 얘는 치워버리고 오늘 이게 등락률 200인데 보면요 아래 꼬리가 살짝 갈리는 애도 있어요. 아래 꼬리 그죠? 예. 저 여기서 보면 일봉상 보면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아래 꼬리 다 아래 꼬리죠. 아래 꼬리 그죠? 약속한 것처럼 아래 꼬리가 많죠. 예,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꼭 코스피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오늘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오늘은 5만 가지가 다 간 거예요. 월요일 날인데 경창산업 점상도 있죠. 살짝 갭떠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죠. 여기를 보세요. 갭떠서 아래 꼬리 달린 애도 있죠. 그죠? 좀 키워드릴까요? 예. 갭떠서 아래 꼬리 달린 애들도 있죠. 그다음에 아까 뭐 굉장히 막 저 세상 차트 마냥 뭐 이렇게 이런 애도 있고 아까 뭐 이런 애도 있고 형지글로를 보세요. 그 전날 상을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요것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 5년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는데 아래 꼬리가 길면 무조건 잡는다 시절에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이제 요런 거 상한가를 갔는데 그죠? 이 전날 상을 들어갔어요. 강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9시 몇 시야? 10시 25분 안에 이제 상을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시작을 했는데 종가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갭을 떠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요 정도 요런데 뭐 2% 3%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지금 몇 프로죠? 예, 시작가가 마이너스 19%죠. 그러니까 20% 정도 20% 바닥에서 20% 정도 상을 그 전날 상을 그렇게 강하게 들어간 놈이 마이너스 2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아래 꼬리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서 아래 꼬리가 긴 종목이 양봉이 되는 순간 이런 거는 옛날에는 이거 무조건 잡는다 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잡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잡아야 되는 애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 전날 상을 갔는데 마이너스 2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아니면 돕니다. 이런 거는 마이너스 3% 정도 버릴 생각하면서요. 아 여기서 마이너스 19%인데 마이너스 21%까지 내려가면 나는 이걸 버리겠다. 3, 4% 이상 내려가면 버리겠다. 단 그것만 아니라면 나는 버티겠다. 어디까지? 상한가를 간 거에 무너진 거에 여기가 한 마이너스 20% 되죠. 종가가 여기에요. 0%인데 마이너스 20% 가까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나는 최소한 아무리 얘가 흔들더라도 마이너스 3%까지는 버티지만 이거 내가 손익이 플러스 익절인 마당이면 나는 웬만하면 여기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몇 프로 될까요? 20%면 한 37에 21, 한 27에 14, 14% 정도. 여 밑에서 14%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여기까지는 여기가 14% 잘못했네요. 여기가 14% 그리고 여기가 한
한 7%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죠? 그래서 합쳐서 20%인데 나는 마이너스로 3% 정도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요 정도 마이너스로 3% 정도 내려가는 거는 내가 손절 그리고 보내겠지만 이것만 아니라면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는 것만 아니라면 난 여기에 사활을 걸겠다. 그래서 보통 목표가가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아마 이게 제가 오늘 못 잡았거든요. 못 잡았는데 만약에 제가 잡았으면 저는 어디서 매도를 했냐면 여기 마이너스 7% 여기에서 1차를 버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사활을 걸겠다 그랬으면 여기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여기 0% 가까운 데서 버렸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안 버려. 그러니까 이제 뭐 깡 있는 사람은 여기서도 버리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정도 깡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먹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에서 시작을 했으면 1차를 3분의 2 정도 무너져서 시작하는 거에 3분의 2 그럼 20%에 3분의 2 정도 되면 한 14% 정도 되죠. 여기서 3분의 1 정도 버리고 만약에 다 버린 게 아니라면 3분의 1을 버렸건 다 버린 게 아니라면 요 정도 0%도 아니에요. 0% 근처 여기서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여기서 버려야겠다. 그리고 버리고 끝냈을 겁니다. 이 종목은. 그거 안 쳐다봤을 거예요. 장 끝난 다음에 아마 방송이나 할 때 이제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긴 종목도 이렇게 무너졌다가 아래 꼬리가 긴 종목 양봉이 되자마자 잡는 것도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는 무조건 잡는 겁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갖거나 아니면 꼭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근데 상한가가 좋죠. 왜냐하면 상한가를 가서 강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시간 단위가도 꽤 되는 놈이 여기를 깼다는 건 이걸 위에서 깨는 것도 문제지만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한다는 건 종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시작을 한다는 건 에너지 자체가 위로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한 2대 8 정도 될 겁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마 사실은 더 될 거예요. 1대 9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아주 차갑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2대 8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진짜 잡는 겁니다. 아래 꼬리가 긴 종목보다도 더 잡아야 되는 상황이 저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20% 이상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 다음 날 마이너스 쪽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아까 이런 종목도 있었잖아요. 그 형지글로벌 말고 조건이 여기 있었나? 아까 아래 꼬리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형지 모르겠네. 예. 형지 글로벌. 얘죠. 얘는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그죠? 상한가를 갔는데, 얘가 상한가를 안 간 상태에서 이렇게 20% 이상 큰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마이너스, 요런 데서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양봉 이렇게 되려고 한다. 그럼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래 꼬리가 긴 종목이 갑자기 양봉이 딱 전환이 되면, 요런 것도 웬만하면 잡는다.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 종가 근처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20%면은 보통 10%만 돼도 잡아도 괜찮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러면 이제 7% 정도 먹는 거죠. 그 마이너스 10%면 거기에 3분의 2 정도 되면 한 7% 정도 되니까. 근데 아까 마이너스 20%였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한 20분도 안 돼서 14%, 15% 먹을 만한 경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면은 7% 바라보고 하는 거고 20%면은 뭐 14% 만일 30%다.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무너진 거에 3분의 2면은 30%가 무너져서 시작을 하니까 이런 거는 20%를 또 바라보는 거죠. 그죠? 30%의 3분의 2면은 한 10%, 20% 정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래 꼬리가 긴 종목, 상한가를 갔는데 마이너스 깊은 데서 시작하는 거, 꼭 상한가는 아니지만 크게 상승한 다음에 마이너스 깊은 데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마이너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날의 종가 근처, 전형적으로 지금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형지글로벌로 이런 거. 근데 얘는 그 전날 상을 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을 간 게 아니라 이게 한 20%나 뭐 25% 정도 되는 종목, 프로테이지였다. 그때도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꼭 상한가를 간 종목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무리하게 저점에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리하게 저점에서 아래 꼬리를 달건 상을 갔건 그 다음날 20% 이상을 갔건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깊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곳 있습니다. 지하실 깊은 데서 보통 지하실이라고 봤자 지하 1층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하실 막 4층 5층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잡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오늘 예상치가 보면은 아래 꼬리 단 것도 같고 갭 떠서 가는 것도 같고 점상도 같고 마이너스 깊은 애들도 많이 같고 심지어 마이너스 이 정도 깊은 애들도 같고 그죠? 예, 오늘은 5만 가지가 다 가는 거예요. 갭 떠서 가나 아래 꼬리 길에서 가나 마이너스에서 가나 다 가는 날입니다. 다 가는 날. 이렇게 컨셉이 불분명하게 막 이렇게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 컨셉이 굉장히 막 흩어져 있는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은 이제 사실은 잡기가 어려운 날인데 그런 날이 보통 보면 상승장입니다. 예, 지수가 양봉으로 올라가는 날, 상승장인 날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한가 종목 조건 검색 보면서 오늘 인베니아 상 갔고요. 15%까지 보세요 그랬더니 연상 시즌이라 그런지 상을 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경창산업도 점상으로 갔고요. 협진 얘도 15%까지만 근데 이제 20% 이상 또는 연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가 있겠죠. 그 연상을 갔고요. 비트플래닛 얘는 매매를 안 하는 자리인데 상을 갔습니다. 이런 건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더코디도 매매를 안 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알고 보면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요것도 구라고 요것도 구라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물량도 받고 물량에 물량도 받고 그죠? 상승한 거에 물량도 받고 얘네 전체 물량을 여기서 또 크게 또 받아주고 나름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얘는 아마 글쎄 너무 좁고요. 이 정도까지도 15%까지도 갈 수 있을 테지. 뭐 여겨지는데 나무가가 오래간만에 상을 갔습니다. 얘는 이거를 다 모으면 이거예요. 이렇게 이걸 다 모으면 그 월봉으로 모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봉 정도로 모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주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이걸 풀어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를 압축해서 보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 종목이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처음에 인베니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야? 다시 하나씩 볼게요. 시간 단가를 보면요. 일단 시간 단가는 작네요. 그죠? 예, 분봉으로 봐도 상이 강하게 들어간 거는 맞는데 시간 단가가 조금 아쉽죠? 예,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원래는 15%까지만 가는 거로 이제 제가 나름 봤는데 제가 방송할 당시에는 여기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거는 없죠. 왜냐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죠. 얘가 굉장히 강한데 매물대라는 건 한 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 영역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대략 뭐 여기에서 이 정도 영향을 본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목표가는 이 정도 되는 겁니다. 1차 여기고 2차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원래 매물대가 이렇게 딱 여기 2148원 아니면은 뭐 2331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뭐 목표가라는 거는 그냥 갖다 붙이니까 목표까지 나는 그냥 여기까지 봅니다. 그런 거고 나는 뭐 여기까지 봅니다. 저는 좀 그게 견해가 다르게 여기까지 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는 올라가는 이제 힘의 크기를 이제 좀 가늠을 하는 것까지 보고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제가 다른 능력보다 매수하는 종목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섹터를 뭐 판단한다든가 지수가 하방이냐 상방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능력보다 목표가를 보는 능력이 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제가 좀 목표가를 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능력 중에 A, B, C, D, E가 있으면 그 중에 목표가 잡는 게 제일 뛰어나고 나머지 거는 그냥 잔잔한 것 같은데 요거 하나가 나머지 네 가지에 비해서 좀 월등히 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제가 젬병이에요. 잘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목표가가 얘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한가 후보가 된다고 보긴 했는데 그날 제가 말을 좀 아꼈었죠. 예, 마지막
그 방송을 할 때 여하튼 그런 거고요. 충분히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제목이긴 맞는데 여기까지도 공간이 있어요. 11%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 시간 날가가 비리비리하고 지금 조금 무리하게 올라온 감이 있어요. 매매를 안 할 만한 자리인데 인베니아라는 종목 자체가 그날 제가 얘기했듯이 5년 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찜찜하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이제 방송을 했을 뿐이지 상한가를 연상을 가는 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있고요. 만약에 이거 목표가는 10%지만 연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상을 한번 노려보세요.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상을 보는 거하고 이 상한가 한 번을 갔을 때 연상을 보는 거하고 연상을 갔을 때 3연상이 가능하냐를 보는 거하고 다 이 시각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여기서 상한가를 가기는 어렵죠.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10%, 15% 정도긴 한데 연상도 그럭저럭 가능하죠. 근데 이 삼상을 볼 때는 삼상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상 들어가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상 잘 안 들어가요. 이거는 15%까지만 보시고요. 그렇다고 연상이 안 간다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연상도 가능성은 있어 이런 거고요. 여기서는 잘 보세요. 예, 삼상 잘 갈 자리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냐? 그저 그러냐? 유력하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슨 정치 저거 같네요. 대선 대통령 그 왜 막 달리기 하면서 두 사람 후보 막 달리기 하면서 뭐 어느 지역에서는 이 후보보다 이 후보가 더 빨리 달리고 있네요. 막 지지율이 높네요. 아니, 표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막 이런 거 마냥.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목인데 같은 곳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1상, 2상, 3상을 바라볼 때마다 다 보는 시각도 다른 겁니다. 주식을 좀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와 닿으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인베니아는 10% 정도 보지만 만약에 시작가가 10%다 그러면 이건 3상 갈 확률이 큽니다. 갔다가 깨질 망정. 3연상을 갔다가 깨지거나 25% 이상을 갔다가 깨질 망정. 어쨌거나 갈 확률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 시작가가 높으면 이거 잘 보세요. 그다음에 경창산업 점상입니다. 뭐 보나마나 강상이죠. 근데 시간 단일가가 거기에 맞춰져 있냐? 42만 있죠. 나는 괜찮죠? 그리고 중간중간 소량이지만 여기는 아예 거의 없고요. 소량이지만 물량을 계속 받아왔어요. 좀 더 볼까요? 물량을 나름 그죠? 받아왔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분위기 좋았으면 요 한 7개월 정도 되는 데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월 정도 다 돼서 여기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겁니다. 무너지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상을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일 15%까지 보시면 됩니다. 내일 기본 15%까지 15% 그 시간 한 번요. 15%까지 그리고 미련 있는 분들은 20% 이상도 노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할게요. 얘가 여기긴 한데 20% 이상 올라갈 확률이 큰 종목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얘도 아까 그 얘랑 마찬가지예요. 인베니아처럼 시작가가 여기가 아니라 높게 시작을 하면 더 올라갈 확률이 큰 자리입니다. 원래는 시작가가 높으면 꼬꾸라질 확률이 커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베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경창산업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작가가 높아야 가는 거예요. 컨셉이 이거네요. 내일은 상한가 종목들은 시작가가 높아야 올라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협진은 얘는 얘들 뭐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얘가 원래 노는 물이 강남에서 놀았던 애인데 갑자기 희한한 지역으로 왔네요. 근데 어쨌거나 연상을 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잔잔하게 여기까지만 봤는데 얘가 그 전날도 강상이었고요. 그래도 강상인데 강상으로 또 올라왔어요. 근데 오히려 상한가를 더 세게 올라갔어요. 얘도 얘는 신고가는 아니죠.
근데 얘도 올라가기가 좀 쉬운 자리예요. 여기가 매물이 걸려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 걸릴 게 없습니다. 그게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얘도 분위기 봐서는 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저거네요. 20, 10, 제가 제 나름대로는 18%니까 20%가 아니라 18% 이상 또는 연상도 노려보세요. 근데 얘는 안 가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안 가면 안 가는데 안 가기가 어려운 자리잖아요. 상한가 갔는데 더 세게 이 첫날 원상보다 이 연상제가 더 세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은 자리인데 그래서 매물대는 한 18% 정도 됩니다. 18% 정도. 지금 이렇게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1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라가기가 워낙 여기가 없어요. 뭐 이렇게 걸리적거릴 게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걸리적거릴 게 없으니까 한번 연상 18% 이상 또는 연상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원상 걸렸던 분은 연상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고요. 이 연상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연상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20% 이상의 큰 슈팅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왜? 이유가 있죠. 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세게 들어갔는데 세 번째 들어갈 자리가 매물대가 별로 강하지가 않으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연상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저렇게 디테일까지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설명은 안 하지만 방송이 루즈해질까봐 설명은 안 하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플래닛은 그 전에 굉장히 큰 사고를 한번 쳤는데 그래놓고 무너지다가 물량도 안 받고 그냥 쭉 무너졌어요. 그죠? 쭉 무너지는데 얘가 알고 보면은 이제 소위 자리에 왔어요. 가운데가 여기 있는데 거기다 조금 밑에죠. 그래서 소위 자리에서 와서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무너지던 놈이 갑자기 뭐 회생 가능성이 있냐?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나름 강상이고요. 그죠? 시간 나니까도 17만 뭐 그럭저럭 괜찮죠. 그러니까 쏘쏘죠. 예. 적당히 뭐 이 정도까지는 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이 정도까지가 양봉의 머리까지 보느냐? 예를 들어서 양봉의 뭐 머리까지 보냐? 침까지 보느냐인데 저는 침까지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한 15%까지 요까지 한 15%까지 한번 볼게요. 얘는 15%까지. 예,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보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렇게 무너지는 애를 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상을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뉴스 한번 보시고요. 더코디는 여기 지지를 하고 있어요. 7개월이 되나 한번 봐야겠죠. 이제 오늘 말고 여기서 이제 깨졌는데 기어 올라온 거니까 이건 제외하고 구라니까 요것도 구라니까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뭐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충분히 올라갈 자리는 된다. 그리고 물량도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도 성실하게 받았다. 엄청나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상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벌써 목표가가 18%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18%까지. 그리고 연상도 가능. 이번 테마가 그런가 보네요. 다 연상 시즌이나 그런지 다 연상이 가능한 자리에서 애들이 갔어요. 보니까 얘도 상을 갔나? 얘가 6시 되기 전인데 얘가 25%구나. 예, 어렵겠네요. 갑자기 마지막 호가에서 확 날아가지 않는 이상 그래봤자 뭐 시간 단일가로 상 들어가는 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종가상만도 못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나무가 혹시나 해서 봤습니다. 나무가 자리가 괜찮은 거예요. 나무가도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단가? 얘도 이렇게 암흑 시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거 한번 벗어나니까 여기서 여기는 다 좋은 여기는 다 좋은 시기예요. 여기는 다 좋은 시기인데 암흑기가 한번 있었어요. 암흑기 지하 세계에 있던 시기. 그러니까 얘가 뭐 약간 교도소 생활 비슷하게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학교 다니다가 일진 애들이랑 좀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막 껄렁껄렁한 애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암흑 시기가 잠깐 있었고 짧게는 여기는 다른 애들도 다 안 좋은 시기니까 얘도 당연히 안 좋았겠죠. 코로나죠. 근데 이 암흑 시기가 벗어나니까 나머지가 다 좋아졌어요. 얘가 인생이 어렸을 때 한번 놀고 나더니 야 공부해야 돼 공부. 인생 편해지려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암흑 시기를 한번 거치고 나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는 게 패턴이 있죠. 좋아지는 패턴이
어쨌거나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아지는 게 여기보다 높아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면서 얘가 대기만성형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 한번 소년을 한번 갔다 오더니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가정, 뭐 자영업 이제 사업체까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평탄인데 6,382원이 평탄인데 계속 인생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스펙트럼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얘는 그냥 횡보하는 인생인데 얘는 스펙트럼이 작게 더 크게 커지고 있죠. 그 스펙트럼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날 컨디션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걸 굳이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차트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죠. 차트를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할 때 본네트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트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차트는. 근데 저는 얘를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 마냥 이 스펙트럼이 요거 상승하면서 스펙트럼이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말로 하려면 이렇게 긴데 그냥 딱 보고 좋아지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트를 하도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말로 오래 설명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좋아지면 어떤 사람이 나무가 어때요? 예, 좋네요. 그 끝이에요. 예, 스펙이 커지는 거. 이걸 굳이 내가 설명을 다 안 하고 그냥 근데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길어지는 건데 나보고 그냥 딱 보고 제가 뭐 관심 있는 종목이 뭐예요? 나무가인데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한번 볼게요. 나무가 자 한번 봅시다. 나무가 딱 차트 딱 열었어요. 괜찮네요. 좋네요. 뭐 들고 갈만 할 정도로 좋네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이미 차트를 보자마자 1초, 2초 만에 빨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정도로 차트를 보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개그 코드인데 죽도록 공부를 했더니 죽도록 공부를 했더니 그러네요. 또 이게 개그 코드가 여러분들이 안 맞을까봐 내가 함부로 이제 자꾸 암 환자 비하할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개그 본능을 또 숨길 수가 없으니까 또 사람이 내려놓다 보니까 이게 개그 욕심이 나네요. 제가 원래 방송하면서 웃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웃긴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 웃긴 걸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게 마음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약간 개그 욕심이 생기네요. 또 사람이. 그래서 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더니 사람은 죽으면서 또 개그를 남기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여하튼 간에 나무가는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이번에 왔으니까 내일 뭐 연상 가고 그다음날 삼상 가고 삼상 갔으니까 오상 가고 오상 갔으니까 뭐 10연상 가고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나중 얘기고 지금은 그리고 인생이 한 번에 포텐이 5연상 뭐 10연상 이렇게 터지는 종목도 있지만 잔잔하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센 애들입니다. 예,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봤던 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윙을 했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 얘기하죠. 예. 이렇게 간 애들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종목을 이때 여기서 눈치를 챘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방송 보세요. 옛날 방송 한 3년 전 4년 전 영상 그럼 여기서 1년 2년 3년 한 4년 전 영상으로 봐야겠구나. 여기 보시다 보면 제가 이미 이거 이렇게 가는 거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니까 뭐 몇만 원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스윙 종목으로 잡은 레인보우 물려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수익 중인데도 갖고 가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방송을 제가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요때는 아닌 것 같고요. 요때입니다. 요때 같아요. 뭐 기억이 확실한지 몰라도 하여튼 요때 같은데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는 인내심이 없어서 스윙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들고 간단 말이에요. 얘 지금 보세요. 53만 1,000원. 제가 잡았을 때가 2만 3천 얼마였나 2만 4천 얼마였나 그랬을 거예요. 저 53만 원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내가 5년 동안 들고 갈 수 있냐? 못 간다니까. 예. 인내심이 없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거를 내일 당장 어떻게 교통사고로 나서 죽을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얼어 죽을지
돌연사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고 갑니까? 이런 주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끌고 가는 거를. 그래서 스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뼛속까지 단타 매니아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리 뭐 정부에서 스윙 종목을 뭐 권장을 하고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돈 주식으로 몰리게끔 또 분산 투자되게끔 나라 정비를 하겠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제가 내가 한 향후 기대 수명만큼 산다고 치면 한 70살 이상 산다고 치면 그래도 저는 아마 단타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 시간 날까 끝났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인내심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단타야 뭐 이렇게 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세력 애들을 한 번에 다 잠재울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타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넋두리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근데 저보다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야 그래도 주식은 스윙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랑 제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 저분은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또 논쟁거리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막 싸움질하고 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뭐 굳이 저 싸우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고요.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었는데 요즘 그래서 마음이 바빠요.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저번에 얘기한 거 이거 N자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많은데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병원도 다니고 막 뭐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7일 날도 또 급하게 또 병원을 오후에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조금 저 죽는 사람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